지난 몇 년간 콜라보 제품들이 시장을 휩쓸었었죠. SNS를 통한 소비자들의 입소문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브랜드들 간의 협업 제품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브랜드와의 협업일수록 큰 효과를 보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2017년도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은 스트릿 패션 브랜드 슈프림과 협업하여 제품을 전개했습니다. 심지어 이 두 브랜드는 2000년도에 서로 법적 분쟁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엄청난 고가의 제품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매 즉시 완판되었고, 루이비통의 2017년도 매출은 17%나 상승, 순이익은 전년 대비 23%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유행은 식품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유행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젊은 세대의 친숙한 유튜버와의 콜라보는 기본이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브랜드와 콜라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극과 극의 브랜드 콜라보 제품들, 과연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폭삭 망했을까요? 우리 식탁에 올라갈 브랜드를 다룹니다. 오늘의 식탁에 올릴 이야기는 바로 극과 극 콜라보입니다. 요새 MZ세대는 구두를 잘 신지 않죠. 하지만 신입사원 시절 구두를 신고 떨리는 입사를 한 저 같은 아저씨 세대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말표 구두약이죠. 지금도 회사 건물 앞에는 구두방이 남아있는데요. 구두방 근처에서 나던 매캐하지만 중독성 있던 구두약 냄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레트로한 감성을 노린 걸까요? CU에서는 말표 구두약의 표지 디자인과 케이스까지 그대로 차용해 말표 구두약, 아니 말표 초콜릿을 출시하였습니다. 강렬한 레트로 디자인, 엄청난 의외성에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은 먹어봤을 법한데요. 하지만 말표 구두약의 강한 브랜드 인지도를 노린 의도는 좋았으나 오히려 포장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구두약과 너무 비슷한 디자인이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 결국 소비자 사이에서 진짜 구두약을 아이들이 먹을까봐 걱정된다는 반응이 확산되며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모나미 매직 유성펜이 있는데요. 학창시절이든 사무용품이든 유성 매직 안 써보신 분은 아마 없겠죠. 학기 초에 모나미 매직 유성펜으로 책에 학번과 이름을 쓰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마찬가지로 GS25도 레트로 트렌드와 함께 강렬한 브랜드 의외성을 노리고 모나미와의 협업을 결정,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를 출시합니다. 포장지뿐만 아니라 음료 자체에도 색소를 사용하여 매직의 잉크색까지 아주 완벽하게 재현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매직펜을 입에 가져가는 습관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비판이 많았고, 결국 빠르게 매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출시한 딱붓 캔디도 있는데 이거는 대충 예상이 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품 모두 이색적이고 의외성이 강한 콜라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재미를 공략하는 컨슈머 콜라보를 전략으로 삼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2년 8월부터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5인 섭취할 수 있는 가능이 높고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군은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용품이나 생활, 화학제품과의 콜라보를 막은 셈이죠.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안정성을 중시하고 또 가공식품을 주로 소비하는 계층은 어린이 같은 취약계층이므로 단순히 바이럴만을 노린 콜라보는 위험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런 걱정을 뒤집고 엄청난 콜라보 매출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 흰 공 표시의 레트로한 컬러감의 폰트, 최근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보셨을 텐데요. 바로 곰표 콜라보 상품입니다. 곰표는 사실 밀가루를 생산하는 대한제분의 브랜드입니다. 대한제분은 1952년에 설립된 한국의 가장 오래된 제분 회사인데요. 반세기 넘게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믿고 먹는 밀가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 밀가루 소비가 감소하고 경쟁사인 CJ제일제당의 백설, 삼양사의 큐원 등이 치고 올라오며 곰표는 점점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져갔는데요. 곰표는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곰표가 가진 밀가루 전문 회사와 투박하지만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곰표 캐릭터를 가지고 공격적인 콜라보를 시작합니다. 바로 수제 맥주 회사 세븐브로이와 CU 편의점의 유통 채널을 확보한 BGF 리테일과 협업하여 곰표 밀맥주를 출시한 건데요. 특히나 촌스럽지만 강렬한 폰트와 직관적이고 친숙한 곰 캐릭터는 당시 대중들의 뉴트로 트렌드를 직격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곰표 디자인은 이후 패션 굿즈로도 출시되어 5차 완판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죠. 뿐만 아니라 2020년은 수제 맥주의 인기가 치솟던 해였습니다. 2019년 800억이던 수제 맥주 시장 규모는 2020년 1180억 원으로 성장하였고 21년도에는 약 1520억에 도달하였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연간 30%씩
하나씩 시장이 성장한 셈인데요. 곰표는 이 시기에 밀가루 전문 브랜드를 앞세워 수제 밀맥주를 출시했고, 맥주는 보리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소비자들의 편견을 깨고 호기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밀가루 브랜드가 수제 맥주를? 하고 궁금해서 맛보신 소비자분들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출시 3일 만에 초도 물량 10만 개가 완판됐고, 단숨에 CU 수제 맥주 카테고리 판매량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한제분의 인지도는 2018년 25%에서 출시한 지 2년 반 만에 52%로 2배가 넘게 뛰었으며, 매출 또한 9,700억 원에서 1조 3천억을 훌쩍 넘기게 되는데요. 대한제분은 강화된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파생상품 사업을 전개하며 상품뿐만 아니라 브랜드 문화를 파는 회사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밀가루 브랜드를 이용해 이색적인 맥주와의 공격적인 콜라보를 진행한 덕분이었죠. 올해도 식품회사들은 매출 확보를 위해 공격적이고 이색적인 콜라보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콜라보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브랜드끼리 콜라보를 진행하면 대박이 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식탁에서 뵙겠습니다.